오바마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한국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오늘 동해 표기 최종 수정 법안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욕 플러싱 지역에도 세월호 참사 임시 분향소가 설치돼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퀸즈 희망 나눔 재단이 아무 조건 없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체자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인 불체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한국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13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제일 먼저 용산 전쟁 기념관에 들러 헌화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순방길에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서울에 도착 1박 2일간의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을 떠나 이날 오후 서울에 도착 용산 전쟁 기념관과 경복궁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 최근 북한의 핵실험 위협 관련 동향을 포함한 북핵 및 북한 문제, 그리고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전략적 차원 대응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한국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이어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국세, 황제 지보 등 9개의 인장을 정식으로 인수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한편 온 나라가 시름에 잠겨 있는 이때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평화를 지향하며 방어만 한다는 일본 자위대를 받아준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한국 국방에 있어서는 철저히 미국과 함께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이 앞다투어 발의하고 있는 동해 관련 법안이 좀처럼 주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동해 표기 법안을 놓고 수정을 거듭해온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최종 수정 법안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뉴욕주 공립교과서의 동해 단독 표기와 일본군 위안부 법안을 추진해온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그러다 지난달 위안부 법안은 따로 분리하고 동해 단독 표기로 가닥을 잡았던 아벨라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동해 병기로 최종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Senator Skelos and Senator Klein have all signed a letter agreeing to support the bill and enact the bill in the legislature in the next couple of weeks. This is a tremendous move forward and momentum to name the Sea of Japan as Sea of Japan EC. 다음 주 월요일 상정될 법안은 다음 달 초순 표결에 붙여지며 이미 상원 공동의장인 딘 스켈로스 의원과 제프리 클라인 의원의 서명을 받아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Well, in the Assembly, apparently there were some issues with passing this type of legislation. But once we have the momentum in the Senate, we can then say to the Assembly, look, the Senate has already done this. We can then start applying pressure, friendly pressure, but pressure, listen, we want you to pass this as well. And then I think the governor will sign it. 아벨라 의원은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하원 통과는 시간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고 2016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뉴욕주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동해 병기가 표시된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의 동해법안 관련 기자회견에는 뉴욕 뉴저지 한인회장,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장 등 한인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동해 표기 법안을 위한 한인사회 열망을 보여줬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한인회관과 뉴저지 한인회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임시 분향소에 이어 한인이 많이 사는 뉴욕 플러싱 지역에도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실종자가 구조되길 바라는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마음이
한국에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슴에는 노란 리본을 달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뉴욕 한인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분향소가 뉴욕 한인 상록회관에 마련됐습니다. 어제 상록회관에 마련된 분향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한인각계 단체장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지금 살아 계실지도 모르는 분들 모두 살아오시게 우리가 다 기원하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번에 이 큰 사건을 계기로 우리 크게 전환을 가져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분향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조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불우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을 전파하고 있는 퀸즈 희망 나눔 재단. 국밥집과 약국에 이어 미용실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 34애비뉴와 유니온 스트리트 만나는 곳에 위치한 한 미용실입니다. 이 미용실 입구에 붙여져 있는 희망 나눔 머리방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희망 나눔 머리방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퀸즈 희망 나눔 재단이 독지가로부터 50명이 머리를 다듬을 수 있는 비용을 전달받으면서 미용실까지 봉사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나눔재단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차량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 희망나눔재단에서 하는 3번째 행사인데요. 어른들과 그리고 장애우들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들 같은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머리 이용 그리고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희망 나눔 머리방이 탄생할 수 있던 배경에는 이 지역에서 수십 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의순 원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 원장은 평소 어려운 분들을 보면 돕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가진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뭔가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거라면 다 동참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작은 것서부터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 보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밝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사해서 저도 희망 나눔 머리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희망 나눔 머리방은 재단이나 미용실로 사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독지가들의 후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코리아 빌리지, 다시 한인들이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라 불리는 코리아 빌리지가 중국계 자본에 넘어갔지만 다시 매물로 나오면서 한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빌리지 중개업체 이스턴 컨설리테이티드의 수석 디렉터는 어제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코리아 빌리지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 방안을 타진하고 희망 구매가를 제안한 한인이 11명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매입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제안한 구매가는 3천만에서 3,100만 달러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렉터에 따르면 최종 매매는 6월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는 또 협상 과정에서 매매 가격이 변동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3천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빌리지에는 현재 총 14개의 업소가 입주해 있으며 소유주가 바뀌어도 지금의 리스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리아 빌리지는 그동안 한인사회 각종 행사를 비롯해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개최하면서 한인사회 정서 함양과 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한 건물을 우리가 지키자는 생각이 한인사회의 단합을 이끌어내 한인들이 다시 건물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신분 한인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불체자 인구는 지난 2년 새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어제 공개한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 추산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현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 신분 한인 인구는 2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침체 직전이었던 지난 2008년 수준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국가별 불법 체류 인구는 한국이 7번째입니다. 불법 체류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 다음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필리핀, 인도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인 불체자 인구는 전체 불체 이민자 인구의 약 2%를 차지합니다. 전체 2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던 지난 2010년과 비교해 3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불법 체류 한인 인구는 지난 2000년 18만 명에서 2005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고 2008년에는 사상 최대인 2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2009년 20만 명, 2010년 17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 2011년부터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편 지난 6개월간 뉴욕과 뉴저지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는 68명이었고 이 중 44명이 합법 체류 허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 들어 뉴욕 일원 추방 판결 한인은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매년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규모가 11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미주 한인들의 송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보내는 돈은 푼돈, 한국으로부터 받는 돈은 뭉칫돈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이민 전문지 이미그레이션 데일리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보고를 인용해 공개한 세계 각국의 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보낸 송금액은 총 111억 4,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한국으로 가장 많은 송금을 한 재외동포는 미주 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액수는 56억 6,800만 달러로 한국이 받은 해외 송금액의 51%를 차지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한국 송금액은 2011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다음 해인 2012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미주 한인에 이어 한국 송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재외동포의 한 해 한국 송금액은 31억 3,700만 달러였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한인이 6억 600만 달러, 호주 3억 8,200만 달러, 독일 1억 9,9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 보낸 송금 규모는 27억 8,3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거주 한인들이 보낸 송금 규모가 한국에서 보낸 송금액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외환 송금 관련 규정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뉴욕의 명물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지만 센트럴파크에는 마차가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마차를 놓고 뉴욕시가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뉴욕시가 마차를 없애는 것은 동물 보호 정책과 교통사고 방지입니다. 뉴욕시는 마차 운행권 68개 소유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옐로캡 메달리온으로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센트럴파크 마차 운행권은 17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선으로 알려졌지만 개인 택시 운영을 위한 옐로캡 메달리온은 평균 100만 달러에 달해 마차 운행권의 5배에 이릅니다. 마차 운행권은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68개만 발행된 상태로 대부분 가족
가족 대대로 물려받아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 규모는 약 1,9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시의 이러한 제안에 한 마차협회 회원은 뉴욕시의 제안은 뜻밖의 횡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센트럴파크에서 자손 대대로 운행하고 있는 마차를 끝까지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와 동물 애호단체는 마차가 비인도적이라며 마차 운행 폐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마차 운행 폐지를 밝히면서 센트럴파크의 마차는 비인도적 행위이며 이에 따른 마차 운행 업체들과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차협회는 생계 보장을 이유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주민들은 아쉽다는 반응과 교통사고 등을 감안해 폐지가 맞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하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